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를 보면서 역시 국회의원들, 특히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비겁하기 그지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한 번 경험을 했으면 두 번 다시 그 경험을 토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설마 그럴까 하다가 무방비 상태로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조기 퇴진은 안 됩니다. 대통령은 2년 반을 더 하셔서 반드시 5년을 채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하야를 하면 우파가 대통령 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물고 뜯고 하다가 중도에 하차를 하는 게 습관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하면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은 감옥입니다. 전번에 보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에 증거주의잖아요. 증거주의. 근데 묵시적 청탁. 대통령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랬을 거다. 가정하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대통령을 4년 이상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파에 너무나 인물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총장 당시의 그 말씀이 굉장히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른 정치를 할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찍어준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오늘의 일까지 제대로 일을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야당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야당이 문제를 일으키고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은 레이스 중에 중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 정말로 선관위를 턴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었다면 그거 하나만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완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 가장 비겁한 인간들은 국힘의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감싸주고 대통령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저 야당 보세요. 저 범죄자 하나를 갖다가 똘똘똘 말아서 감싸고 코딱지까지 빼주는 인간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국힘 의원들한테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왜 중도에 사퇴를 합니까? 사퇴를 한 인간들이 가장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해 졌을 때 사퇴를 하든지 왜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사퇴를 합니까?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힘 의원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장해찬하고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했잖아요. 한 대표가. 저는 그 뒤에 그때도 조금 쏘움했지만 그 뒤에 장해찬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대표 엄청 욕하고 다녔거든요. 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이가 나온 프로는 무조건 안 봤습니다. 지가 공천 안 받았다고 내부 총질을 저렇게 하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가 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도태우 변호사와 장해찬을 공천에서 취소했을 때, 그때 참 그랬어요. 좀 쏨했는데 역시 저런 사람이 필요했구나. 국힘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박쥐들, 기회주의자들, 소심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립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지기들끼리 쏙닥쏙닥 해갖고 해결합니다. 국회의원 되는 것 자체가 무슨 국민입니까? 니기들 영달을 위해서 된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비겁합니다. 목숨 걸고 싸울 인간들이 없다는 거, 그게 우파들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동훈 대표의 행동입니다. 만약을 말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저 같은 아줌마도
만약에 내가 한동훈 대표의 위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대통령이 자기 따시키고 자기를 슬프게 하고 그런 적이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사로운 감정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이면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그런 건 다 접어치고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딱 그것만 생각하셔야 했습니다. 저 같은 아줌마가 만약 한동훈 대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탄핵을 막겠다 했는데 야, 너 잡으라는 체포조가 떴어. 윤석열이가 그렇게 내렸어. 이렇게 했을 때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그래? 그래, 나중에 그 대통령한테 따져야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나라도 보태야겠다. 내가 대통령을 그래도 챙기고 내가 대통령을 이렇게 해야 굳건하게 국가가 일었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탄핵은 막아야겠다. 조기 퇴진 하야? 아니요. 좋게 말해서 직무정지? 아니요. 저는 그런 말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무조건 일단 탄핵은 안 된다. 토요일마다 탄핵을 민주당이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안 된다고 저는 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했을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한동훈이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엄마 저것 봐 저거 좀 쫌팽인지 알았더니 저것이 그래도 대통령감이네 우리가 잘못 봤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어땠습니까? 국정원 1차장이라는 인간이 체포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전날까지 탄핵을 막겠다 하더니 팩 돌아서가지고 자기는 직무정지 시키겠다, 조기퇴진 얘기하겠다 막 하면서 앞장서서 친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한동훈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동훈 지지를 철회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엄마 저것도 쪼다요. 어쩔 수 없네. 저런 찌질이가 당대표였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좀 당대표였으니까 한동훈이 좀 참신했잖아요. 좀 팔팔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너 나한테 했지? 나 두고 보자. 나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과 대통령의 거취를 논의하겠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리는가 봅니다. 저는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될 기회도 하늘에서 내리지만 반드시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통령 끌어내리면 이재명과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때 암흑의 5년을 보냈습니다. 이재명을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수렁터기로 넣는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는 탄핵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해서 다시는 정치판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바로 해제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지? 왜 안 해도 되는 걸 해가지고 요것도 먹지? 저 미쳤나? 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온 말은 선관위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부정선거를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 그런 나라들 같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계속 말을 한 거는 우파뿐만이 아닙니다. 좌파들도 지기들이 떨어지면 부정선거라고 데모하고 난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뒤따르는 전자개표기는 안 썼어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안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 이상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사전투표 동료였죠. 그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 사전투표를 하라고 했지? 저도 그때 의아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 성격이 있다잖아요. 욱하는 성격이 있다잖아요. 저는 윤석열이란 사람이 아니면 선관위는 완전히 성역화돼서 정말 성과 같은 그런 곳이구나.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누구도 선관위를 손댈 수 있는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욱하는 성격, 막무가내 성격,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잡아야겠다 하고, 왜 검사 출신인데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계엄령밖에 없으니까 그걸 선포를 했고,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선관위를 갔다는 거, 여러분들은 다시 평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부정선거 자료를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한테 환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을 따랐던 사람들도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관위를 잡지 않으면 북한과 중국의 손아귀에 우리나라는 놀아날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절대 숨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망의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